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8월 17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벡트가 드디어 9월 23일에 출시를 한다라는 걸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정말 시간을 끌면서 기다리게 만들었던 벡트인데요. 드디어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뉴욕 증시의 이제 모 기업인 IC가 지원하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이고요. 이 벡트라는 거는 작년부터 계속 출시가 된다 하면서 지연이 되다가 드디어 이제 공식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뉴욕 금융서비스부 NYDFS로부터 신탁회사 운영 허가를 획득하며 실물 인도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출시일은 다음 달 9월 23일로 출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뉴욕 금융서비스부가 적격 자산 운용사로 벡트 신탁회사를 설립을 승인하면서 벡트 보관소에서 실물 인도 선물 상품을 위해 필요한 비트코인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이제 가능하게 된 거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빠르게 나왔으면 더 큰 이슈가 됐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정말 오랫동안 너무 묵혀두었던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금융기관이 이제 대형 고객들을 암호화폐 생태계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필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적으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벡트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뉴욕 증권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 이 모기업 IC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IC라는 이 회사는 어마어마한 회사고요. 실제적으로 뉴욕 증권거래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세계 최대의 거래소입니다. 세계 최대의 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실제로 이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를 운영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신뢰를 주고 실제 기관 투자자들이 마음을 놓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벡트는 그냥 선물 거래소가 아니라는 거죠. 현물을 기반으로 한 이제 선물 거래소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선물 계약이 끝나는 기간에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을 실제 구매를 해서 저장시켜 놓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벡트 보관소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이 실제로 왔다 갔다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을 실제 비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축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비트코인의 가격에 또 가격 상승에 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벡트가 또 주목을 받았었고 그게 이제 현실이 되어가는 거죠. 차츰차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모든 것들이 차츰차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벡트냐 뭐 비트코인 ETF냐 모든 지금 기대하는 것들이 정말 이게 되는 것이냐 마는 것이냐 다들 이제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되어 간다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 이런 회사들은 절대 이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들을 절대 놓치지 않고
계획을 했으면 웬만해서는 이런 그 규제 기관들을 어떻게 해서든 설득을 하거나 그 규제를 꼭 이겨내서 실제 실현이 되게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다 되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이런 회사들의 규모 정도 된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걸 실현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시간 문제라는 거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 시간이 좀 더 걸리느냐 아니면 덜 걸리느냐 그 문제이지 결국에는 그게 비트코인도 결국에는 대중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시점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의 그 사건들이 결국엔 이어져서 결국에는 큰 물줄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서 아, 이제 변해가고 있구나. 이제 비트코인이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마련되었구나. 이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또 스타벅스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죠. 벡트와. 그래서 아마 스타벅스 프로젝트도 지금 물밑에서 작업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출시가 완성이 되면 이제 규제기관에서 어느 정도 그 규제를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운영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스타벅스도 이제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스타벅스도 지금 걱정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그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들이 보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허가가 나기 시작하면 그 스타벅스도 이제 소매로 이제 세계 최대의 이제 소매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만약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면 이건 더더욱 이제 대중화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씩 그게 일어나고 있구나. 아주 좋은 소식이고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이 행사를 했었죠. 그래서 서밋 행사를 했었는데 이런 행사들이 일어난 이유가 결국에는 이 허가를 이미 예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행사들을 이미 했다는 거 보니까 그때 CEO가 이렇게 나와서 뭐 이야기를 하고 그 자신감을 내비쳤었는데 그게 이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범위 내 다지기 이어갈 듯 이제 벡트 호재가 파급력의 조시를 하고 있다, 조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벡트 출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격에 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크게 뭐 상승하거나 뭐 그 조정이 나오거나 이 부분은 아직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 대신 장기적으로 지금 9월 달에 출시가 된 이후부터 어떤 흐름들이 또 나올지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 요건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 단기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는데요. 요걸 보기 전에 이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격 흐름들을 이제 사토시 플리퍼라는 이 닉네임을 가진 분석가가 분석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보통 이 불리시 페넌트 패턴으로 지금 이 분석가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삼각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들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가격이 이제 조정을 받다가 잠깐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단 부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형태를 지금 띄고 있는 걸로 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 $10,000 선을 이제 지키고 있죠. 근데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이 흐름이 조금 바뀌어서 9,400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흐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보더라도 우선은 이 안쪽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 상태이고 이 불리시 페넌트 패턴은 결국에는 이 안쪽으로 가격이 수렴하면서 가격이 모아졌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형태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확률상 이 상승하는 형태가 많이 나오니까 확률적으로는 이제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게 보고 있고요. 물론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갈림길에서 충분히 위쪽으로 가느냐 아래쪽으로 가느냐 그걸 이제 염두에 봐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블리시 페넌트 패턴을 읽는 이유는 또 이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래상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이 거래량이 감소하는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블리시 페넌트 패턴을 이제 보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페넌트 패턴으로도 볼 수 있고요. 블리시 페넌트 패턴으로 보더라도 하락세가 실제 나왔었는데 일봉상으로 하락세가 나왔다가 다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지지를 받는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확실한 지지를 받아서 이 페널티 패턴으로 다시 들어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잠깐 돌렸지만 다시 또 하락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추세가 깨지느냐 살리느냐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추세가 이제 맞아지면 페널티 패턴은 계속 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지면은 좀 더 하단을 내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9,000달러에서 8,000달러까지도 바라보는 분석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너무 동요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RSI도 이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데 과거에 지금 이 하단 부분 41까지도 지금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RSI의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약세를 보였을 때 그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점이다라고 분석을 하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란 마스터즈라는 암호화폐 분석가, 트레이더가 분석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 안에서 그 가격 추세가 흔들리면서 갈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위쪽으로 상승할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오버솔드 되어 있다는 거죠. 과매도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4시간봉으로 봤을 때 완전한 과매도 상태에 들어갔었고 그때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반등이 이어나갔다 다시 지그재그로 가면서 그 하향 안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11,751달러 선까지 상승할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비트코인 역사상 최고의 한 해 될 수밖에 없는 6가지 이유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 비트코인 오버추어리스 데이터에 따라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제가 이미 소식으로 몇 번 전해드렸던 내용들을 종합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첫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고요. 비트코인 반감기 2020년에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가 내년 5월 17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21만 BTC가 채굴될 때마다 이제 발생을 하고 있죠. 현재 12.5 BTC에서 6.25 BTC로 줄어들 예정이고요. 이 공급량이 줄어들면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과의 연관성이 상승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주식시장 등 전통 금융시장이 쇠퇴하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금과 마찬가지로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금과 같이 가격 흐름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에서 이제 금과의 연관성을 보고 있고,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한 논란이 이제 세 번째로 들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출시될 것으로 추정되는 리브라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전통 IT, 금융 대형 기관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이란 등 개도국도의 과도한 인플레이션 상승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채택이 있는데 비트코인의 대량 채택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뉴질랜드에서 고용주들에게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할 때에도 세금 납부도 비트코인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미국의 일부 주에서.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희소성이죠. 최근에 비트코인이 희소한 자원으로서 지금 금과 같이 희소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더 인정받을 것이다 라는 여섯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까지 전해드렸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전해드릴 부분은 비트코인이 모건 크릭 창업자 순자산 중 5%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뭐 중요한 분석가들 중에 두 분이 이야기를 한 건데요. 우선은 톰리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긍정적일 것이다. 비트코인은 연말 최고가를 뭐 경신할 것이다. 계속 좋은 이야기들,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진정한 안정 자산이며 주식 채권과 무관해서 분산 해지 위험 회피 효과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망들 여러 가지가 이제 좋은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봐야 될 부분은 비트코인의 이 하루 변동성, 이 모건 크릭 캐피털의 창업자인 마크 유스커가 한 이야기인데요. 비트코인의 하루 변동성을 보고 일희일비하는 투자자들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당 수단으로서 장기적인 추세를 살펴야 한다라고 덧붙이고 있죠. 저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하루하루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부분들 여러분들 꼭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장기적인 추세를 살펴야 된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의 공포와 탐욕 지수, 그죠? 현재 31이 됐어요. 지금 최근에 10일까지 극단적 공폭 상태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11, 13까지 있다가 이제 31로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가 지금 이제 가격이 조금 반등을 하면서 다시 이제 조금 완화가 된 상태이고요. 극단적 공포에서 공포 상태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욕심 상태로 이제 가야 할 차례인가요? 결국에는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계속 결국에는 또 욕심 상태가 될 거예요. 욕심 상태가 되고 또 극단적 욕심 상태도 가겠죠. 그래서 이게 극단으로 또 가면 그때는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뭐 심리적으로 봤을 때에는 크게 우려할 시기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미국의 대선 후보 앤드류 양 자주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친암호화폐 성향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기사화가 자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앤드류 양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난 현재주의자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지지한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앤드류 양은 변호사 겸 이제 벤처 사업가 출신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트코인과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 중에 유일한 이제 동양인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미국에서 동양인이 대통령이 된 적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선하게 좀 다가오는데 대만계 민주당 대선 후보 앤드류 양은 월 $1,000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0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뭐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죠. 그래서 기본소득제를 이제 요즘에 많이 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대선 후보인 이 앤드류 양이 이걸 보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보편적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이 돈들을 기본소득제로 이제 나눠주는 거고 여기에 이제 분산 원점 기술이 들어가요. 그래서 정치, 경제 시스템의 권력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이 보편적 기본소득의 효율적인 분배를 촉진하는 핵심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벤처 개혁 사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기술적인 이해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산 원천 기술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 시스템에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앤드류 양이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자신을 미래주의자라고 부르지만 자신은 현재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갇혀있지 않고 현재에서 지금 생각을 한다라는 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대선 캠프 기부금도 비트코인으로 받고 있죠. 그래서 이미 수천 달러의 기부금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암호화폐의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효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대선 공약, 이 보편적 기본소득 UB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미국 정치 평론가인 이제 댄 칼린이 앤드류 양의 보편적 기본소득 정책을 이제 비판을 한 트윗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나게도 앨런 머스크 우리 테슬라의 CEO죠. 앨런 머스크가 나는 양을 지지한다라는 댓글을 남겼다고 해요. 재미나죠. 테슬라의 그 앨런 머스크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나 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 양을 지지한다라는 부분들은 이거겠죠. 보편적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 뭐 이걸 지지한다라고 댓글을 남겼나 봐요. 그래서 앤드류 양은 앨런 머스크에게 고맙다는 트윗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서로 이제 벤처 사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좀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맞아서 같이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스케일이 더 커지겠죠. 이렇게 지지하는 기업가들이 이제 생기거나 뭐 후원자들이 생기면 더더욱 힘을 받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앤드류 양이 뭐 그렇게 힘을 쓸 수 있을까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려를 했는데, 의외로 이 틈새 전략을 굉장히 잘 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꽤 이제 유명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지지자로서 굉장히, 저도 이렇게 뉴스를 전하고 있으니까요. 생각보다 빠르게 이 앤드류 양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 내년이 되면 조금 더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지지도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야후 파이낸스가 신생 암호화폐 보험사 이 노블보험의 5월 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암호화폐 시장은 42%가 성장했고 2019년 5월까지 672만 명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미국에 약 2,500만 명의 미국인이 1년 안에 암호화폐 매수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 중 약 750만 명이 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암호화폐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2,5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이죠. 그래서 엄청난 인구가 이제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고 있고 구매 의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암호화폐의 보유자는 37%가 약 5천 달러 이상 보유를 하고 있고 8%는 5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런 분야 시장에는 긍정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더 구매할 사람이 늘어난다는 건 더 많아질 겁니다.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계속 홍보를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앤드류 양이라는 분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벡트가 지금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고, 이제
기관 투자들 유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비트코인은 전혀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장기적인 상승세가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